지금 저 안쪽이 대한민국에서 도로로 갈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오지라는 겁니다. 이 물에 막 다슬기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야, 여기 진짜 청정구역인갑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지, 그 지역을 지나는 철도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는 오직 꼬불꼬불 산길을 따라가는 국도, 그 국도도 왕복 4차선, 왕복 6차선 이런 게 아니라 왕복 2차선밖에 없는 육지 속의 섬, 대한민국 최후의 오지, 은하수와 반딧불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청정구역,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떠날 겁니다. 오늘도 저의 사랑스러운 애마 캠핑카로 개조된 포터, 이름은 폭 터질 것만 가슴을 안고 여행을 떠나고 싶어와 함께 떠나볼 거고요. 영양군은 어쩌다 육지 속의 섬이 됐는지, 인구는 몇 명이고 인구 밀도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영양군 빨리 들어가서 밥 먹고 한 번 더 시원하게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용차 어씨야. 버튼식 시동 감성 없다. 진정한 레트로는 키로 시동 거는 거죠. 버튼식 사이드 브레이크 감성 없다. 아날로그 진짜 출발. 렛츠고. 영양군 중심부로 이렇게 쭉 차 타고 가다가 엄청나게 거대한 폭포를 발견해가지고 여기가 보니까 선바위 관광지 그런 거더라고요. 저거 한번 쓱 보고 갑시다. 잠시만, 그 전에 더 재밌는 게 보이는데, 폭포보다 더 재밌는 거. 영양관광호텔 유치권 행사 중. 영양과강호텔이었어요. 과강호텔 입구에 딱 컨테이너로 막아놓고 출입을 아예 막아놨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기 때문에. 예전에 법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깝칠 때 민법 배울 때 유치권 파트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그 민법을 공부한 이후로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팻말을 보면은 뭔가 반가워. 어쨌든 갈등의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양군 고추 홍보 전시관입니다. 고추 홍보 전시관 바로 왜 이렇게 어려워? 고추 홍보 전시관. 영양군이 또 고추로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영양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추로 뭔가 도배가 돼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추는 영양이다. 중의적인 표현이죠. 고추를 먹어서 영양분이 풍부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 전시관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오, 좋다. 거기 잘 지내니. 나무가 희한하게 생겼네. 진짜 나무인가? 이거 모형 아니잖아, 그죠? 여기 있는 분재들도 상당히 예쁘긴 한데 뭔가 살짝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나무는 그냥 자연에서 자라는 그냥 자연스러운 나무 모양이 제일 이쁜 것 같아. 이건 뭔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쁘게 만든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2층에는 돌멩이 전시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돌에 하얀색이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돼 있는 거를 폭포석이라고 하네. 처음 알았다 이거. 말 듣고 보니까 폭포 같긴 한데 그냥 빵댕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빵댕이석이라고 하면 너무 천박하니까 폭포석. 어쨌든 여기도 한 번 정도 둘러볼 만한 것 같습니다.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엄청 마음에 드실 것 같아. 폭포 근처에 왔습니다. 폭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차 선바위 폭포.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선바위. 바위만 이렇게 하나 뾰족 솟아있죠. 근데 지금 여기 풍경이 상당히 좋거든요. 풍경 너무 좋아 진짜. 폭포 소리도 시원하게 듣기 좋고. 근데 오늘이 평일이긴 한데 평일 치고도 사람이 너무 없는데 뭔가 좀 굉장히 을씨년스럽지만 인증샷 따봉. 공짜물은 못 참지. 오, 있다야. 물컵이 너무 감성 있는데요. 이거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막걸리 먹을 때 먹고 싶다. 아, 물이 그 딱 물맛이 그거야 그거. 요 밑에 색깔 보이시죠? 철분이 많이 함유된 물맛 있잖아요. 예전에 파미르 공원 갔을 때 현지인 아저씨가 폭포 구경시켜주고 몸에 좋은 거라고 먹어보라고 했던 그 맛이랑 비슷해. 근데 여기 더 둘러보고 싶어서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빨리 읍내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서 못 둘러보겠다. 그리고 이 영양군의 장점이라 해야 되나 특징이라 해야 되나, 이 군에 신호등이 진짜 몇 개 없다 합니다. 방금 여기도 다른 데였으면 신호등 있었겠죠. 근데 차량 통행량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별로 없나 봐요. 예전에는 진짜 신호등이 딱 하나 있었다 그러던데 지금은 그거보다 좀 많아졌고, 그래도 10개 언더로 있을걸요 아마. 지금 영양 중심부로 들어왔는데 이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없어도 되는 거 맞나 이거? 다 그냥 눈치로 가는 건가? 자, 영양군 시내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영양군 중심지인 것 같은 게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 중심지에 있잖아. 그런가? 모르겠다.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찾아놓은 식당이 몇 개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대도심권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혼밥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 기본이 2인분 주문이라 가지고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 동네를 차 타고 오면서 슥 둘러봤는데 저 쇼모텔 건물이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몇 층이야? 1, 2, 3, 4, 5, 6, 7, 8, 9, 한 9층 되겠다. 어우, 밥 너무 배부르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간트야, 밥 먹는 장면은 어디 갔냐? 라고 하시겠지만 식당 사장님이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찍는 거
자체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 식당의 사진을 찍고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대요.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 식당으로 전화가 오더래. 전화가 뭐 손님들 전화면 땡큐죠. 근데 그런 전화가 아니라 돈을 얼마 주면은 내가 광고 이만큼 해주겠다, 뭐 포스팅을 해주겠다, 그런 전화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노이로제가 걸리셔가지고 식당은 촬영 금지. 근데 사장님이 진짜 너무 친절하시고 반찬 중에 부추가 있었거든요. 사위도 안 준다는 천물 부추라서 이거 맛있는 거니까 많이 먹으라 하시더라고. 와, 근데 실제로 부추가 굉장히 부드럽고 너무 맛있더라고. 전구지라 하죠, 전구지. 부산에서는 다른 반찬들도 엄청 신선하고 거의 뭐 진짜 전라도에 버금갈 만한 식당이었는데 맛있게도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상상력 여러분들 상상하십시오. 또 식당 사장님이 영양군에 풍경 좋은 데도 많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지도에 많이 찍어놨고 배도 꺼트릴 겸 동네 산책 한번 사보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군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그냥 산책하면 심심하니까 영양군이 어쩌다 내륙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자체가 됐는지 그 썰을 한번 풀어보자면, 일단은 영양군 사이즈부터 알아야 됩니다. 영양군 사이즈가 대략 816km 제곱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서울 사이즈가 605km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영양군이라는 행정구역이 서울특별시보다 크다. 근데 서울시의 인구는 약 940만 명, 영양군의 인구는 놀랍게도 16,000명 정도 됩니다. 16,000명. 그러니까 이걸 인구 밀도로 본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1km인 정사각형 공간 안에 약 15,000명 정도가 사는 셈인데, 영양군은 그 정사각형 안에 딱 20명이 사는 겁니다. 20명. 수치로 말하자면 서울의 혼잡도의 약 0.13% 정도 된다. 대한민국 전 국토가 그렇듯이 당연히 여기도 인구 소멸 고위험군이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막 역사, 사회 이런 게 재미가 없었던 이유가 생각해보면 지도랑 함께하는 그런 학습이 안 돼가지고 좀 재미가 없어서 그래. 이 영양군의 지리적 요건을 안다면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자, 일단 지도를 보시면 영양군은 거대한 산줄기에 갇힌 요새다. 뭐 분지 지형이 엄청나게 크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근처 도시인 울진으로 갈라 해도 낙동 정맥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북쪽 방향의 봉화로 가볼까?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있네. 그럼 서쪽에 안동이나 남쪽에 청송으로 가볼까? 역시나 산 고갯길을 넘어야 되네.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평지가 별로 없는 땅이다. 그래서 영양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고 심지어 4차선 국도도 없고 2차선 국도뿐인데, 영양군을 관통하는 31번 국도도 산골짜기에 따라서 꼬불꼬불 나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오지로 유명한 3인방 있죠. BYC, 봉화, 영양, 청송. 봉화는 그래도 철도가 지나가고 영주랑 가깝거든요. 그리고 청송은 고속도로 IC라도 지나가는데, 영양은 지리적으로 진짜 고립된 육지 속의 섬이다. BYC 중에 제일 막내다. 그러니까 이런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물류가 발달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이 여기다가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고,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 층들은 외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냐면 이 영양군에서 가장 큰 일자리가 영양군청입니다. 영양군청. 무작정 걷다 보니까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아무것도 없다. 저기 앞에 영양군 로컬푸드 진매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캠핑 갈 때 살만한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사보자 가보는 중입니다. 여행이라는 게 참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맛있는 밥 먹고 한적한 동네 산책하고 지역 특산물 사가지고 자연 좋은데 텐트 딱 치고, 물론 이제 저는 캠핑카가 있기 때문에 텐트를 안 치지만, 물론 캠핑카라고 부르기에서 조금 부끄러운 사이즈긴 하지만, 오늘 근데 날씨가 흐리고 바람도 많이 불어. 긴 옷을 입고 올 걸 그랬어요. 춥다 추워. 그래서 영양군 막걸리인가요? 네. 뭐가 맛있어요? 도수가? 12도가 제일 비싸니까 제일 맛있는 거구나. 저거는 네. FA 추천해 달라. 그럼 사야죠. 또 권위가 있는 술이었네 이거. 네. 술 대상 받았어요. 2병에다가 비교 체험으로 싼 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격대가 있으니까 포장도 프리미엄이네. 맞아요. 예. 그냥 가해. 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말한 특산물은 당연히 지역 막걸리겠죠. 영양에 고추가 유명하다 그래서 고춧가루도 샀어요. 이 30g에 1,500원밖에 안 하더라고. 근데 사고 나서 느낀 건데, 고춧가루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제가 뭐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 고춧가루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짜장면. 그러면은 짜파게티를 끼리가지고 고기에 이걸 딱 뿌리 먹으면 되겠다. 근데 차도 있는데 차 타고 올걸. 너무 멀리 걸어왔어. 포터가 아직 페달을 안 바꿔가지고 운전하고 나면 발목 앞에 발목이, 아이고 걸어다니질 못하겠네. 저 차가 아니라 발목 고문기계. 저는 지금 영양군 읍내를
떠나서 수비면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영양군 안에서도 가장 인구가 작은 곳이 수비면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작은 지자체에서 또 가장 인구가 작은 면이니까 대한민국 오지 중에 오지라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자연이 굉장히 살아있는 영양군 관광의 테마 있잖아요. 반딧불이, 은하수, 뭐 청정 계곡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차. 자, 여기는 영양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이고 폭터를 여기다 주차하고 폭풍이 2세 준비 완료했습니다. 영양군 첫 번째 관광지는 여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인서트 따고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하고 바람을 안 넣어왔어. 아, 집에서 펌프도 안 가져와가지고 오랜만에 CO2 한 방 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펑크 났을 때 비상대책으로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건데 요 안에 공기가 굉장히 압축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아답터에 요걸 낀가. 잘 보입니까 여러분들? 요래 딱 낀 다음에 얘를 이제 열어주면은 여기 압축된 공기가 요 타이어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요 어댑터에 서리가 꼈죠. 왜 꼈을까? PV는 NRT. 그래서 과학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연력학적으로 온도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다. 그래서 이 CO2 통을 만져보면 엄청 차갑다. 그리고 공기가 너무 빵빵하면 또 승차감이 안 좋기 때문에 공기 살짝 빼줄 거예요. 요 정도. 그리고 얘를 다시 잠그고 타면 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오늘 갈 곳을 지도로 보여드리자면 제 위치는 여기고 요 계곡을 따라서 서러렁 올라가서 요 오무라고 적힌 이 지역까지 갈 겁니다. 오무. 와, 여기 산세 징이네. 살아있네. 양양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여기 영양 반딧불이 천문대가 나왔습니다. 반딧불이 보호지역이래 여기가. 근데 사실 별에는 그렇게 썩 관심이 없는지라 뭔가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운영도 안 하는 느낌이에요. 여기 뭐 주차된 차 같은 것도 안 보이고. 별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포카한테 테레비 진짜 초창기 영상에 한 번 나오고 출연 안 한 제 대학 동기 기염둥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천문과 교수입니다. 지금 교수님이야. 교수님. 내 친구인데 제가 맨날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길바닥에서 라이밍 끓이 먹고 술 먹고 의의 하고 다닐 때 제 친구는 석사 따고 박사 따고 연구해가지고 교수님이 되셨어. 교수님. 그렇단 말은 뭐다? 한번 팔아먹어야 된다. 교수님 방에 교수님 책상에 딱 발 올리고 소주 한 잔 딱 하면서 썸네일 서울대 천문과 교수님 방에서 술 마셔봤습니다. 아, 멋지다. 친구야, 나를 위해 희생 한번 하거라. 근데 여기 풍경이 진짜 상당히 괜찮은데요.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조금 무섭긴 해. 이거야. 이게 그래도 막 자전거 국토종주길 아니면 제가 자주 타는 자전거 코스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와, 여기 물 맑은 거 보세요. 제가 지금 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도 바닥까지 다 보여. 제가 자전거로 국토종주 그랜드슬램까지 다 했거든요. 와, 근데 여기 진짜 자전거 길로 개발하면 기똥 찰 것 같은데. 왔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영양군을 놀러 가려고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 정보가 없어. 정보가 유튜브 영상도 모르겠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영양군의 깊은 곳까지 탐방하는 그런 영상이 좀 없더라고. 있었으면 바로 우라카이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죠. 농담입니다. 보통 이 정도 계곡이면 여름에 여기 왼쪽에 차들 쪼르렁 주차해가지고 여기서 전부 다 물놀이하는 그런 바이브인데, 그죠? 오, 좋아. 시골 댕댕이들. 도로가 지금도 좁은데 더 좁아진대요.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 안녕 반딧불이야. 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풍경이 더 좋아지는데요. 제가 지금 계절이 약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인데도 이 정도로 예쁜데 완전 노고무거지는 여름이나 아니면 가을에 단풍질 때 오면은 여기 엄청 예쁘겠다 진짜. 위험 도로 끝이라는데요. 도로가 끝나면 안 되는데 더 가고 싶은데. 도로 끝이 어떤 뜻이었냐면 이런 도로 끝이었어요. 여기가 제 최종 목적지인 오무 마을입니다. 여기서 도로가 끝나고 지도로 보면 이렇게 반지 모양으로 동그랗게 돌아오는 길, 도로 끝 오무 마을. 이게 약간 영양군의 랜드마크라더라고요. 지금 저 안쪽이 대한민국에서 도로로 갈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오지라는 겁니다. 인증샷 찍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거슬려.
자, 옹무마을 둘러보면서 옹무마을이 정말 재밌는 마을이거든요.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계곡이 왕피천이거든요. 왕이 피신한 천이다. 어느 왕이냐? 고려 말에 홍건적 난이 있었잖아요. 공민왕이 그 난을 피해가지고 이 험준한 산골까지 숨어 들어왔다는 그런 전설에서 유래한 이름이고요. 또 지금이야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다리도 건너고 포장된 도로도 타고 제가 여기까지 왔지만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을 리가 없잖아. 제가 보여드린 수많은 산들과 계곡을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야 됐었다. 그러니까 6.25 때 북한군도 이 마을이 있는지조차도 몰라가지고 점령조차 하지 않았던 그 정도의 오지 마을이고요. 또 구전으로 내려오는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여기 이제 옹무마을 사람들이 가끔 이제 장보러 중심부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6.25 전쟁이 터진 걸 알았대. 아니 전쟁이 터졌습니까? 그리고 1990년대 후반까지 한창 PC방 붐 불고 전 국민이 스타크래프트 열심히 할 때 그때까지도 이 마을은 전기가 안 들어와서 촛불과 호롱불을 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워낙에 고립된 마을이었다 보니까 주민들이 몇 달에 한 번씩 장을 보러 나오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었습니까? 이런 진짜 어이없는 질문을 하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간첩으로 오해받을 정도였다는 묻지 못할 해프닝도 있고 지금 거의 옹무마을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빈집이 많아. 빈집이 어느 정도로 빈집이냐면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입구가 아예 막혀있는 빈집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입구 쪽에는 마을분이 좀 계셨는데 여기 마을분이 아무도 안 계셔. 조금 코아이네. 이런 데도 예전에는 다 농사 짓는 곳 그런 곳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풀만 무성하고 근데 좀 재밌어요. 진짜 뭔가 탐험하는 느낌 난다. 국내 여행 원래 익숙한 든든한 맛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새로워가지고 재밌네. 뭔가 해외여행하는 느낌이 드네. 그리고 본인이 댕댕이를 무서워한다.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아까 밑에도 엄청나게 맹견처럼 생긴 애들이 묶여있긴 한데 너무 무서워. 얘들은 좀 안 짖네. 그래도 좀 조용히 해라 알겠나? 좀 친하니? 좀 친하. 근데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게 여기 처음에 어떻게 마을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셨지? 마을의 창업자분의 기록 그런 게 너무 궁금하다. 왜 여기에 정착을 하셨을까요? 라고 말하는 찰나 여기 왜 당길 길 잘못 들어옴. 나는 왜 여기로 들어왔을까? 그 마음이 궁금하다. 자전거 여행의 매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길 잘못 들어왔어? 잘못 들어온 김에 사진 한 판 찍어. 옹무마을 온 기념으로 사진 한 장 딱 박아놔. 어쨌든 저쪽으로 해가지고 입구로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크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도 왕피천 계곡을 좀 가까이서 구경해보고 싶어가지고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중이고요. 진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계곡이구나. 와, 지기네. 물 깨끗한 거 보이십니까 진짜로? 약간 손 씻기도 좀 미안할 정도인데 개물리에로서 또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와, 생수 절대 배탈 안 나. 이거 대한민국이 지리적으로 장점 중에 하나가 깨끗한 식수를 전국 어디서든 보급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 장점을 많이 누려야지. 야. 그리고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이 영상 보고 왕피천 오시더라도 여기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취사, 야영, 수영 이런 거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 안 하면 천벌 받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 무신론자도 지옥 갑니다. 자연 보호 안 하면. 자, 우리 폭풍이 이제 다시 폭터에 올려놨고 옹무마을에서 너무 신나게 놀다 보니까 해가 또 거의 다 떨어졌어요. 요 산골 지방에서는 해가 빨리 지거든. 빨리 캠핑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별로 안 먼데 이 도로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좀 오래 가야 됩니다. 빨리 렛츠고. 캠핑장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영양수비 별빛 캠핑장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 계곡이 이렇게 싹 흐르고 있고 요 한 칸 위에 이렇게 파쇄석 쫙 해가지고 여기가 제 자리.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데크 자리도 이렇게 삥 둘러서 있습니다. 부부분이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친절하시더라고. 이 포터의 희귀망측한 세팅을 보고 굉장히 대화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은 이거 보면 좀 말 걸고 싶긴 할 거야. 만약에 저도 다른 사람이 이런 거 타고 다니잖아요. 가서 바로 물어본다. 이제 천막 설치하는 데는 약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별거 아니야. 근데 아침부터 운전해서 와가지고 뺄뺄뺄 돌아다녔더만 좀 힘드네. 청정 계곡에서 체력을 좀 회복해야겠습니다. 치유의 물결. 와우 하시는 분들 다 웃었다. 아까 산 마법의 비약 조금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 푸른밤. 계곡에 딱 발 담그고 먹어. 후후 차가워. 후후. 물에 막 다슬기 같은 거 붙어있는 거 보이십니까? 야, 여기 진짜 청정구역인갑다. 다슬기 자라는 거 봐라. 내 몸속에도 청정수를 넣도록 하자. 와, 깔끔한데요? 와, 탄산감 거의 없어. 성분 보니까 아스파탐 그런 것도 한 개도 안 들어가 있네. 이제 뻥 안 치고 그냥 맛있는 우유 느낌이야.
이거는 진짜 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무 부담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술이야. 아니 순식간에 반 통을 먹어버렸다니까. 와 이거 물건인데 이거? 이게 6도라고? 한 2도 정도로밖에 안 느껴지는데. 오늘 영양 와서 좋은 막걸리 하나 알아갑니다. 이 막걸리 진짜 감히 느린마을 막걸리랑 견줄 수 있을 것 같아. 하하, 계곡 풍경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차. 내가 발 담갔다고 발냄새 때문에 다슬기들 다 죽는 거 아니겠지? 제가 캠핑 와서 샤워 잘 안 하는데 귀찮아가지고 여기 샤워 좀 구경하러 왔는데 너무 깔끔한데 오랜만에 캠핑장에서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를 반병해가지고 지금 약간 탄산력이 좀 흐려진 것 같기도 하고 막상 또 씻으려니까 귀찮네. 오늘 아침에 근데 머리를 깔롱지기 가지고 이거 머리 좀 감긴 해야 돼. 잘못하면 탈모 올 수도 있으니까요. 파랑파랑한 블루아워가 찾아왔습니다. 해지기 직전. 그리고 저기 제가 랜턴 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DIY로. 제가 좋아하는 채널인 역전다방에 새로운 영상이 나와가지고 그거 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아, 독소전쟁 너무 재밌어. 오늘의 안주는 오랜만에 또댕탕, 오뎅탕, 어묵탕. 와, 근데 여기 캠핑장이 좋은 게 진짜 산골짜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인간 문명의 소리 있잖아요. 차 소리, 뭐 보일러 소리 이런 게 진짜 하나도 안 들려. 오직 물소리, 새소리 이거밖에 안 들린다. 너무 좋다 여기. 소리 한 5초만 듣고 갑시다 같이. 오늘도 열심히 풍뎅이로 물을 끓이 계십니다. 풍뎅이 저번에 버릴라 했다가 벌 받아가지고 계속 기용 중입니다. 마치 원피스에 나오는 고잉 메리오 같은 느낌. 그리고 이것도 하나 사왔습니다. 모든 국물 음식의 치트키. 브랜드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 그냥 육수 내주는 거 이거 하나 MSG 낭낭하게 넣어주고 뿅.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자의식 과잉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돈 버는 비즈니스를 벌리는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주변에서 하라고 해도 계속 안 하던 건데 이거 말하려니까 또 좀 부끄럽네. 이번에 포칸트 TV 굿즈를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뭐 제가 단독으로 만든 건 아니고 우리 형님 누님들도 다 어른들이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그런 어른들의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부산물 느낌으로 굿즈가 탄생했달까? 일단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에 제가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당연히 피부가 안 좋아지는 1순위는 노화겠죠, 노화. 근데 저번에 동남아 자전거 여행하면서 하루 종일 자외선에 피부를 노출하고 다니니까 몇 달 사이에 피부가 그냥 폭삭 늙어버렸다. 그리고 또 피부 관리 팁 같은 거 보면은 피부과 가서 시술도 받아야 되고 팩도 해야 되고 무슨 로션도 막 여러 개 발라야 돼. 불편하다 불편해. 하지만 상남자를 위한 초간단 피부 그리고 영양관리 꿀템을 찾아버렸다. 바로바로 비건어리 비건 멀티 비타민 N 뷰티. 일단 또 이 제품의 효능이 어떻고 뭐가 어떻다 말하면 지루하니까 일단 바로 그냥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일단 뚜껑을 딱 따가지고 알약 2정을 요래 싹 꺼내. 알약이 이렇게 2정 있습니다. 그리고 앰플을 살짝 흔들어서 열어. 그 다음에 그냥 약 먹듯이 먹으면 끝입니다. 약 먹으려고 막 정수기 찾아다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또 알약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목넘김도 굉장히 부드럽고 앰플 맛도 샤인 머스켓 맛이라 가지고 달달하게 그냥 맛있는 음료수 먹는 느낌이다. 근데 저당이라서 칼로리는 낮다. 또 이게 사이즈가 아담하다 보니까 저같이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박 4일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냥 이거 배낭에 딱 4개 챙겨가면은 비타민, 미네랄, 철분 같은 필수 영양소와 피부 관리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사실 또 근데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들은 다 큰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제일 와닿는 게 뭐죠? 바로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다. 근데 솔직히 형님들은 잘 모르고 누님들은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뷰티 쪽이라서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 스킨케어에서 아주 세계적인 달바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이너뷰티 브랜드 비건어리의 제품이기 때문에 딱 믿음이 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히알루론산 다들 들어보셨죠? 피부 보습에 좋은 거. 이 제품이 히알루론산이 최대 함량이 들어있어가지고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 관리에 도움을 준다. 당연히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 관리가 이 바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먹어서 이 몸 안에서 챙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들은 이거 꼭 챙겨 드시고 저처럼 급속 노화가 찾아오기 전에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굉장히 부끄러운 굿즈 얘기로 돌아가자면 광고주께서 기왕 광고 진행하는 거 구독자 형님 누님들을 위해서 약간 이벤트 형식으로 굿즈를 사은품으로 드리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하셔가지고 나름 사진 엽서랑 병따개를 좀 열심히 만들어 보긴 했는데 이거 참 민망하네요. 그냥 뭔가 남다시럽기도 하고 이런 걸 만든다는 게. 병따개는 그래도 기능이 있는 거니까 잘 써주시고 사진 엽서는 그 뭐냐 라면 드실 때 그냥 깔개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 나는 왜 이런 게 민망한지 모르겠네. 어쨌든 결론, 저도 이 제품을 며칠 먹어보니까 확실히 뭔가 느낌이 다른데 이게 또 말로는 설명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 병따개랑 라면 깔개를 사면 같이 딸려오는 간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한번 드셔보시고 다 같이 비건어리 비건 멀티 비타민 앤 뷰티를 챙겨 먹고 피부 미남 피부 미녀가 됩시다.
어이야. 그리고 물이 뽀글뽀글 끓고 있습니다. 어묵꼬치를 한번 넣어볼까요? 어묵꼬치? 꼬치는 다른 말로 하면 꽈추잖아. 꽈추는 고추잖아요. 고추는 영양의 특산물이네. 그럼 이 어묵도 영양의 특산물인 거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낮에 먹다 남은 막걸리를 먹읍시다. 굉장히 부끄럽게도 깜빡하고 막걸리 잔을 안 가져왔습니다. 감상 없게 좀 종이컵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 올리겠습니다. 어우 맛있다. 6도짜리가 이렇게 맛있는데 12도짜리 비싼 건 얼마나 맛있을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근데 포터 요 캠핑 세팅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치트키인데 뒤에는 딱 든든한 라꾸라꾸까지. 이걸로 그냥 막 전국 8도 유람하면은 막 그게 바로 낭만이 아닐까. 어묵꼬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동봉된 간장에 찍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좋은 막걸리, 밖에서 들리는 계곡 소리, 자연 속에서 먹는데 뭐가 맛이 없겠냐마는 맛있습니다. 영양이 제가 하루 정도 둘러봤지만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와, 제가 가본 국내 여행지 중에 만족도는 진짜 거의 탑인 것 같은데. 당연히 도시 규모가 좀 작고 특산물이 고추 약간 원툴 느낌이 있어가지고 먹방적으로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냥 진짜 사람 많고 번잡한 관광지 싫어하고 난 자연이 좋다, 그냥 조용한 게 좋다, 혼자서 사색하는 게 좋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와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여행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영양군이 인프라가 안 좋고 약간 낙후돼 있고 오지 이런 거를 약간 컨셉으로 밀어가지고 관광객을 좀 유치하면 어떨까, 약간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 포칸트 텔레비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피드백이 뭐냐면 아이고 간트야 니 말이 너무 많다, 내 시끄러워서 못 보겠다, 아이고 간트야 니 너무 오버텐션이다, 좀 차분하게 하면 안 되냐, 아이고 간트야 영상 길이가 너무 길다, 영상 길이 좀 짧게 하면 안 되나,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피드백 절대 안 듣죠. 왜냐, 그런 피드백을 다 수용해버리면 이 포칸트 텔레비는 아무런 개성이 없는 아주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채널이 되는 겁니다. 수염난 30대 후반 아이씨가 맨날 술 먹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이게 저번에 본 영상인지 새로운 영상인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그냥 시트콤 보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영양군의 그런 단점들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를 시켜가지고 약간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약간 주제넘는 생각을 해봤고, 캠핑장을 만드는데 들어갈 때 모든 전자기기를 제출하고 가야 돼. 스마트폰 못 들고 가는 자연 속 오직 캠핑장, 이런 거 디지털 디톡스 가는. 제가 앞에서도 돈 버는 비즈니스에는 재능이 없다고 말했죠. 아이디어 최악이야. 어쨌든 난 영양군 좋다.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뭔가 웃긴 점, 이게 제가 가져온 일회용 젓가락이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어묵꼬치야 같은 공장에서 만드나봐.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일회용 젓가락에 홈이 2개 빠져있는 거 빼고. 씨알데기 없는 얘기긴 한데 또 술 먹으면서 심심하니까 썰이나 하나 풀어보자면, 원래 제가 사람 없는 여행지, 남들 안 가는 여행지 이런 데 좋아하다 보니 영양군도 작년에 가려고 계획까지 다 세워놨어요. 진짜 출발만 하면 됐었는데 작년에 그 영양군에서 대형 유튜버 분들이랑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잘 해결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영양군이 홍보가 더 잘 됐다, 좋게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건이 터지고 여행을 가려니까 너무 약간 이슈 피 빨아먹는 레카가 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 계획은 미리 세워놨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잊혀질 쯤에서 잠잠할 때쯤 돼서 다시 왔습니다. 예. 유튜브 하려면 원래 좀 이슈도 쫓고 그래야 되는데 쉽지 않네. 최신 트렌드 좀 따라가 보려고 요즘에 자기 전에 인스타 릴스를 한 10분씩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 관심사 기반으로 나오니까 맨날 자전거 뜨고 맨날 여행 뜨고, 물론 헐벗은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뜨긴 해요. 남자는 어쩔 수 없잖아. 결론은 최신 유행이 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아이야. 매끌매시 있네. 국물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돈 먹고 팔아야 되겠다 이거. 와, 오늘 2차 안주로 짜파게티를 사와가지고 이 국물에 라면을 못 끓여 먹네. 그거 너무 아쉽네. 자, 오늘의 메인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포장부터 상당히 고급지죠. 어떻게 뜯어야 돼? 그냥 열면 되는구나. 향긋하다 냄새도. 이걸 종이컵에 먹는 게 살짝 아쉬운데. 일단은 질감이 막 엄청나게 걸쭉한 질감은 아니에요. 진짜 프리미엄의 맛이 나거든요. 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긴 좀 그래. 아무래도 도수가 있다 보니까 알코올 향이 안 느껴지진 않습니다. 매화꽃을 딱 바라보면서 친구들이랑 이거 한 잔씩 먹다 보면 술 취하는 줄 모르고 정신 차려보면 아침이 될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맛있다. 근데 이게 가격이 2배가 차이 나잖아요. 가격까지 생각하면은 저는 이쪽에 손을 더 들어주고 싶고요.
어이 맛있네. 야, 한국도 술 잘 만들어. 그리고 원래 다음 안주로 짜파게티를 살라 그랬는데 마트 가니까 이 이용복 형님이 나를 너무 은은하게 쳐다보시는 거야. 야, 이래도 안 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셔가지고 팔도 짜장면 한번 사봤습니다. 아니 근데 풍뎅이 진짜 가스가 없는 것도 아닌데 물이 너무 안 끓어요. 이거 진짜 안 돼 이거. 이게 번호지, 이게 소리지. 팔팔 끓는 거 봐라 이거. 하하, 이래서 학연지연으로 인재를 등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풍뎅이 내랑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쓸 순 없어. 풍뎅이는 이제 유비신용으로 따지면 가농, 그 다음에 이 소토 번호는 제갈량이다. 아, 제갈량 좋아. 제갈량 끓는 속도가 달라. 비벼, 막 비벼, 열심히 비벼. 우와, 질감 봐라, 질감. 요것도 ASMR 해가지고 시청자분들 다이어트 실패하게 만들어야겠네. 자, 그 다음에 활용 점정으로 영양 고춧가루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슉슉슉슉슉슉슉. 자,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요걸 또 이제 섞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중국산 고춧가루랑 다른 이 대한민국의 시기적인 진짜 고춧가루다. 아, 너무 맛있겠는데. 군침 도는데. 어머니가 싸주신 김치 올려가지고. 와. 고춧가루를 뿌리니까 인스턴트 짜장면에 한기를 넘어섰어. 와, 진짜 중국집에서 시켜서 먹는 것 같다. 어묵꼬치 말고 이거 4개 끓여 먹을 걸. 아직까지 국물 없는 라면은 4개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한테 가장 부족한 게 뭘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즘 현대인들한테 가장 부족한 거는 공백의 시간. 그게 제일 부족한 것 같아.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쇼폼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로 갔는데 젊으신 분들이 폰으로 쇼츠를 보면서 오줌을 누더라고요. 그 능력도 참 대단하긴 해. 저도 쇼폼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마다 뇌가 망가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테레비 보고 바보 상자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테레비가 천재 상자야. 쇼폼에 비하면. 그래서 진짜 의도적으로 노력해서라도 하루에 책을 1시간 읽던가 아니면 모든 전자기기를 놔두고 그럼 1시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온다던가 뇌를 좀 쉬게 해주는 공백의 시간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는 진짜 눈 떠 있을 때 눈을 둘 수밖에 없는 것들의 유혹이 너무 빡세니까 와, 쉽지 않아. 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꼰대죠. 왜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저희 세대 보고 아이고 전마들은 막 컴퓨터 게임을 뭐 그래 많이 하노 하면서 말을 많이 하셨을 거니까. 와, 진짜 근데 여기 너무 고요하네요. 한국에서 이런 고요함을 느껴본 적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계곡에 반딧불이 보이나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아쉽게도 여긴 반딧불이가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아쉽게도 날이 흐려서 별도 안 보입니다. 대충 예전에 파미르고원에서 찍은 은하수 여기 대충 합성해. 그게 은하수지 뭐. 은하수야 뭐 전세계 어디서 봐서 다 똑같잖아. 따봉. 최근에 먹은 짜장면 중에 진짜 제일 맛있었다. 배도 좀 찼겠다. 요 깨북침 먹으면서 또 야불이나 털어보자. 면 이거 12도짜리 술이라 가지고 이렇게 막 먹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최근에 하고 있는 또 여행 계획, 히말라야로 유명한 네팔 아시죠? 네팔의 안나푸르나 서킷. 아이고 간트야, 거기는 여행 유튜버들 너무 많이 간데 아니냐, 네팔 너무 식상한 거 아니냐 라고 하시겠지만 안나푸르나 서킷을 자전거 타고 돈다면 토롱라 패스 5,416m 그걸 자전거 타고 넘는다면 자전거로 평지 여행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시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전거를 해발 3,000, 4,000, 5,000에서 탄다. 이거는 이제 아예 다른 영역이야. 고도가 높은 곳에서 20km는 평지 한 100km랑 비슷한 그런 느낌일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농담이나 허세가 아니라 고산병에 있는 사람은 진짜 죽어. 해발 4,000, 5,000 넘어가면 그때부터 진짜 죽는 고도야. 남들은 다 포터 내리고 등산으로 가는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밖에 계곡 물소리 때문에 벌써 한 병 다 먹었어요. 이거는 제가 술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거나 알코올 중독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잖아.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앉아 있어 봐요. 괜히 우리의 선조분들이 이렇게 계곡에서 딱 이 풍류를 읊으면서 술 한잔 하신 게 아니라니까. 이 조선의 풍류. 나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조상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니들 내가 케빈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조선수! 제가 요즘 부끄럽게도 의경을 놓았지만 유튜브에 푸른 거탑이 갑자기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요즘 좀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젠장 말년의 막걸리라니 뻔뻔 뻐러범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김호창 상병 성대모사. 야 이용주. 아 좀 안 비슷하네. 아 성대모사 왜 이렇게 어렵지? 성대모사 잘하고 싶다. 아 술 취하니까 또 의경 시절 얘기하고 싶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잖아요. 근데 뭐 우리 포칸트 텔레비에 여성 시청자분들 비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 아저씨 냄새가 풀풀 나는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성분이라면 의경 얘기해도 영상을 끄시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때는 바야흐로 거의 13년 14년 전 제가 완전 짬찌 끓이기일 때 시절 얘기입니다. 지금 밤하늘에 구름이 좀 있지만 그래도 도심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별들이 떠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나스닥. 경제적 자유는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말듯이. 마지막 잔입니다. 마무리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수가 약한 술은 아니지만 좋은 술이라 그런가 이 취기가 불쾌하지 않네 라고 포장을 해봤지만 뭐 소주 먹어서 취해도 그렇게 불쾌하진 않아요. 다음날이 불쾌할 뿐이지. 내일 뵙겠습니다. 아이야. 초등학생 몇 명이 있습니까 여기? 22명. 아 저 전체 다 해가지고요. 아, 전체 다 네. 37명이거든요. 아. 난 이 트럭 오길래 우리 예. 집에 트럭 들어오면은 예. 택배 아니면은 예. 60대 넘어서 퇴직하시는 분들 예, 예. 두 번째 가네. 예. 이렇게 해갖고. 아예 캠핑카를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그냥. 오래 갖고 오시는 예.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젊은 분이 조심 가세요. 아침 맛있게 드십시오. 캠핑장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 아침에 커피도 한 잔 타주신다 하셨는데 제가 카페인을 잘 못 마시다 보니까 아쉽게도. 어쨌든 오늘의 아침은 부산식 돼지국밥. 그냥 여기 붓고 끓이면 됩니다. 햇반도 한 개 넣어놨습니다. 어제 자보니까 이 캠핑 세팅에 심각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일라면 여기를 한번 이렇게 점프해서 내려가서 오줌을 누고 여기를 다시 폴짝하고 뛰어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누워서 자야 되니까 잠이 다 깨. 요강 느낌으로 오줌통 같은 걸 한 개 만들어 놔야겠어요. 아침 풍경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차. 와우, 한 폭의 그림 같구만. 아우, 괜히 넣는 장면 연출하려다가 꿈을 사방으로 튀었다. 돼지국밥에도 영양 고춧가루 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많이 뿌렸다. 이거 거의 컨트롤이 안 돼, 이거. 아, 이거 맞나? 원래 돼지국밥에는 고춧가루 뿌려 먹는 거는 근본이 아니긴 하거든요. 제가 약간 돼지국밥 근본론자라 가지고. 매콤한 맛이 있네. 맛이 있네.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자, 이제 또 열심히 정리하고 슬슬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건 노재민이 생략. 자, 깔끔하게 정리 완료했습니다. 처음 접었을 때랑 대비해가지고 엄청나게 깔끔해진 것 같은데. 오, 좋아.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 또 이렇게 여행 와서 집에 맨손으로 가면 안 돼. 부모님께 생색을 좀 내야 되거든요. 영양 특산물 고춧가루 한 개 사서 갑시다. 뭐가 제일 좋습니까? 다 똑같나요? 그냥 디자인 차이인가요, 그러면? 디자인 차이가 고르기 더 어려운데. 야, 이거야. 근데 유지보수 작업이 좀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공사판이고, 원래라면 영양에 세계적인 자작나무 숲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길 갈라 그랬는데 거길 안 간 첫 번째 이유,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사진이 뭔가 이쁘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영양고는 제가 여행해보니까 또 오고 싶은 동네야.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은 남겨두고 다음에 왔을 때 또 먹으면 되겠죠. 자, 모전석탑이 뭐냐? 이름에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모방했다. 전,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 석탑, 돌로 만든 탑. 이 석탑이 약 8세기 중반쯤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때 중국에서 벽돌로 만든 불탑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이 한반도로 들어왔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이 벽돌을 만든다는 작업이 그 당시에는 슈퍼 하이테크, 지금으로 치면 반도체 같은 거였다.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 역량을 동원해야 될 정도였다. 근데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이 좋은 돌이 많아. 그리고 고인돌부터 내려온 한국인의 돌 깎는 DNA, 석공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력도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굳이 힘들게 벽돌을 구울 바에는 그냥 돌 깎아서 벽돌 모양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또 한반도의 기후 얼마나 냉혹합니까?
어떻습니까? 겨울엔 춥고 여름엔 비 오고 습하고 그런 냉혹한 조건 속에서 1000년 이상 버티기 위해서는 돌이 정답이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1000년도 더 된 석탑이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보면 또 재밌다니까 이게. 근데 굉장히 아쉬운 점은 이 석탑 관련해가지고 문헌적인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큰 석탑이 있으니까 요 주위에 굉장히 큰 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절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그건 우리 상상력으로 채워가야 된다. 자, 영양군 1박 2일 이렇게 야무지게 둘러봤고요. 솔직히 말해서 영양군까지 오는 것도 힘들고 영양군까지 왔다 쳐도 자가용이 없으면 여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통 인프라도 안 좋고 영양군 안에 숨겨진 굉장히 좋은 스팟들이 많은데 이게 약간 관광적으로 아직 발전도 안 됐어.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쉬는 날이나 주말에 유명한 관광지 놀러 가면은 막 사람들 바글바글 하고 인터넷 치면은 정보가 쫙 나오는 그런 여행지에 질리셨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오지 영양군 한번 놀러 오셔서 오랜만에 탐험하는 재미, 내가 그냥 지도만 보고 새로운 지역을 찾아 떠나는 그런 모험, 그런 재미가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폭 터질 것만 같은 가슴을 안고 여행을 떠나고 싶어를 열심히 운전해서 부산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